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오늘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업이 어떤 걸 영위하고 있고, 독자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며, 또 재밌는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께서 언론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방향성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주가 상승에 가장 저해가 되는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황 회장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갖고 왔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발음이 좀 꼬이니까 주성으로 하겠습니다. 이 주성에서 좀 재밌는 점은 반도체 회사인데 디스플레이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산업을 해요. 이 부분은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는데 이 용인이라는 곳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R&D 센터가 있어요. 연구개발 단지인데 여기 있는 위치가 신갈에 있습니다. 털게이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있는데 재밌는 점은 용인 옆에 이제 용인 내에 정확히 말하면 그쪽 안에 이제 삼성 반도체 단지가 메가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좀 기대감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연구 개발이라는 게 반도체가 뭐 푼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그렇고 자본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때문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출의 대부분의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사업하는 건 좀 많다고 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이렇게 하는데 태양광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수 부분보다 수출이 더 많아요. 그 말은 즉슨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대부분의 매출을 내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혹은 미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정확히 말하면 뭐 대만 쪽에 좀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기업들에서는 이제 반도체 시설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규 장비가 들어오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도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장비를 발주하는 그런 물량도 이 주성에서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이렇게 매출을 잘 내는데 디스플레이나 태양광은 조금 매출이 약합니다. 그게 이제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좀 보면은 태양광 산업은 수주한 건 맞는데 매출로 집계가 안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원하게 밝히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확실히 수주가 되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좀 재밌던 점은 여러분 이렇게 매출이 나오면 뭔가 유보금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매출 대부분은 이제 연구개발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13%가 투여가 됐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에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태양광 쪽에 많이 잡혔다고 해요.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난 수익은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주요 고객사가 보게 되면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고객사인데 SK 하이닉스가 국내에도 있지만은 국외에도 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팔았느냐도 중요하게 되겠죠. 반도체 장비 중에서 지금 CVD, ALD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죠. 이 CVD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ALD가 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커져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캐파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ALD고 ALD, CVD, 뭐 PVD 이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 팔 때 공정 제가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죠. 우측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좀 헷갈리신 분은 다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증착 과정에서 이제 필요로 해요. 보통 이제 PVD, CVD 이 물리적으로 만드느냐 화학적으로 이제 증착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좀 갈리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방막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얇은 막을 만들어 줍니다. 이 반도체 이제 소재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근데 이게 방막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데 이 CVD 방식 대비해 가지고 ALD 방식은요.
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얇기가. 뭐 크게는 1000배, 뭐 적게는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두께 D라고 적혀 있죠. 망막이 얇으면 얇을수록 쌓아 올릴 때,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여기 기판이 되는 부분과 접촉면이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전산 속도도 빠르게 되겠죠. 그 제가 말하는 이 원자층 CVD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매출의 장비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분자에서 원자 단위로 넘어가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 방막의 얇기가. 그럼 대단한 기술력이 맞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존의 이제 CVD 방식이 있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요 방식. 기존의 이제 방식은 너무나 느렸어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한번 이제 장비에 넣으면은 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율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할 때 문제가 너무나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EUV 공정이 사용이 됐는데 EUV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에서 ASML이 생각나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재용 회장님도 사고 싶어 했고 뭐 반도체에 이제 관련됐던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다 사고 싶어 했던 그 기업이에요. 저 관련해서 영상도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광장비 쪽은 여기가 확 잡고 있어요. 때문에 이 ALD 시장, 즉 말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매출을 내는 그 장비는요, EUV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캐파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워릭 IPS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정도가 있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이 돼요. 기술력이 발전하는데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장비. 그리고 또 새로운 공장 안에서도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신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회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처럼요. 특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 있죠. 거기는 이제 커패시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이 필요한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앞서 사진 속에서 제가 회사 소개할 때 얘네들은 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좀 차이점이 본인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R&D 센터, 그러니까 연구개발 단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HBM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른 기업들도 고부가가치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팔면은 비싸게 팔리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새로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나 혹은 신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장비를 많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황 회장님께서 이 유튜브 환경 글로벌 채널, 환경 아시죠? 다들 환경 코리아 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대기만성이라는 그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보세요. 저는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서 되게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 자체의 오너 마인드가 너무 괜찮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뭐 주주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좀 명언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이 지금 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이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산업은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그 그게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끼치고 그 태양광은 반도체 기술을 갖고 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 전체적으로는 우리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아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걸 느꼈는데 뭐그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오너 자체의 마인드도 너무나 괜찮고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영업이익의 13%가 들어갑니다. 꽤 크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6월 달에 6월 그러니까 2분기죠. 매출이 4,3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13% 들어가는데 어림잡아 그냥 10%가 계산하게 되면은 430억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구 개발에 많이 힘을 쓰고 있는 회사다.
항상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경쟁사가 일본과 미국에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시가총액이 1조라고. 근데 다른 기업들은 막 시가총액이 100조, 뭐 150조 왔다 갔다 한대요. 비교 대상군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면으로 봤을 때는 100조 정도의 상승세를 100배 정도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라고 황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00배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제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 가능하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거나 기존 보유자님들께서는 기존에 보유했으면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가 떴을 때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거든요. 예, 이게 한 6, 7월쯤 되는데 이때 조금 떴지,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원래 회사를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예,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 보통 이제 이때까지, 그러니까 3, 4월 구간까지는 원래 이제 시장 자체가 반등을 했던 시기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럼 본 게임은 언제부터냐? 이 17,500원 선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21선 타고 올라가는 이 부분, 이게 아마 지지 라인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2,5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데 이건 완전 이동평균선에 의거한 내용이죠. 즉 말해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다가 고점 찍고 8월 1일 고점 찍고 휴 내려오는 기업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나 이 주성 엔지니어링 세 가지 기업의 특징이 고점 찍고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많았어요. 네, 공매도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 보셨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상승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많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노출만 많이 되게 되면은 이거 먹잇감으로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쇼스퀴즈 나고 몇 배 상승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여기 인터뷰 나와가지고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가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영상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성이 엔지니어링의 최근 소식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그 인터뷰 내용 속에서 투자의 포인트로 삼을 만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거 종목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로 이게 촬영한 거니까 투자에 정보 정도로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